안녕하세요. 오늘 어, 미국에 있는 이 우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우유. 처음에 유학을 나왔어요. 돈이 없는 고학생으로 나와가지고 슈퍼에 갔는데 우유하고 계란이 너무 싼 거예요. 한국 대비. 뭐 계란이 더즌? 그 12개 들은 거가 막 1불, 막 할인 행사 해가지고 1불, 뭐 1.5불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보도 못한 거지. 막 계란, 우유도 이런 게 지금 1갤런이라고 하는데 1갤런이 얼마야? 3.78리터예요. 1리터짜리를 먹다가 이런 거의 4리터에 육박하는 거가 뭐 1불, 2불 막 이러는 거예요. 너무 싸다. 여기 천국이다 먹는 거에. 막 한국에다가 엄마한테도 막 전화하고 여기는 음식이 너무 싸요. 막 이랬는데 그 뭐 싸다고 잘 먹었죠. 아무것도 모르고 먹은 거야. 아, 아무것도 모르고 먹었는데 우리 아들로 아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들한테 아토피가 발생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 무슨 아토피라는 뜻 자체가 이게 뭔지 모른다라는 뜻이라면서요. 그런데 음식에서 먹은 거가 찝찝해지는 거야. 그래서 한번 찾아보기 시작해가지고 우유에 대해서 공부를 오랫동안 했어요. 우유, 계란 이거가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모르고 막 먹어야 되는 제품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에 어떠한 우유 종류가 있는지, 어떤 식으로 우유가 만들어지는지, 우리는 뭘 알고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아볼게요. 제가 여태까지 공부하고 배웠던 내용들을 공유하려고 하니까 계속 들어주세요. 우유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이렇게 초원에 막 너닐면서 뭐 풀을 뜯어먹는 소, 뭐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거의 모든 소들은 공장식 사육을 해서 소나 닭이나 다 해도 못 쳐다보고 해도 못 쳐다보고선 그 갇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유를 고를 때 뭘 중요시하게 봐야 되냐면 이거는 지금 오가닉 우유예요. 그 여기 보시면 pasture raised라고 돼 있죠. 이게 뭐냐면 목초지에서 키웠다. 이게 더 비싸요. 이렇게 싼 우유는 뭐 커스코나 샘스클럽 같은 데서 나오는 아니면 뭐 월마트 같은 데서 파는 이런 우유는 보면은 비타민 A와 D를 추가했다. 뭐 너의 몸에 좋을 것이다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오히려 다시 생각해 보면 소가 풀을 먹고 해를 보면 비타민 D가 자연스럽게 생겨서 비타민 D 이런 거 사실 안 넣어줘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유마다 이런 게 써 있다는 얘기 자체는 음,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오가닉이라고 해도 그렇게 큰 진짜 아주 옛날처럼 막 뭐 먹는 사람이 막 1억 명씩 넘어가니까 그렇게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싸게 대량으로 파는 우유는 더더군다나 안 좋고, 그나마 오가닉이라고 파는 우유가 그나마 낫다고 봐요. 특이한 거 하나 또, 미국에 오면 이렇게 유통기한이 긴 걸 볼 수가 있어요. 한 달 전, 지금 뭐 몇 주 전에 사온 우유인데, 유통기한이 언제? 한 달 후에요. 지금이 10월 26일이에요. 10월 26일인데, 11월 29일이라고. 근데 이게 산 거는 우리가 10월 15일쯤 샀다고요.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의 유통기한을 갖고 있어.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한국에서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했냐면 여기에 비밀이 숨어져 있어요. Ultra Pasteurized. 이게 뭐냐면 옛날에 파스테르 우유 뭐 이런 거 기억나시죠? 파스테르, Pasteurize 이게 그 살균 방식을 의미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다 Ultra Pasteurized라고 써 있죠. 얘는 뭐라고 써 있냐? 얘는 어딘가에 써 있을 텐데 잘 안 보이네요. ultra pasteurize. pasteurize는 뭐냐면 살균을 한 거예요. 근데 살균 방식 중에서도 더 극악하게 살균을 한 게 ultra예요. 그래서 우유 안에 들어있는 효모들을 거의 다 죽인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이거 뭐 거의 멸균류야, 멸균류. 한 달 반이잖아요. 그죠? 한 달 반 동안 그 쉘프 라이프를 가져가야지. 미국은 땅덩어리가 크니까 생산한 다음부터 팔릴 때까지 오래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에서는 이 울트라 패스처라이즈보다 좋은 우유는 뭐냐면 그냥 패스처라이즈만 돼 있는 거. 옛날 파스테올 우유처럼 뜨겁게 한번 살짝 끓였다가 놓은 거. 그런 방식이 좋아요.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로우 밀크라고 적곡지만 살균하고 그냥 짠 우유인데 우리 농장 가면 먹을 수 있는 건데 법적으로 미시간은 팔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어떤 주들은 로우 밀크를 팔 수가 있는데 미시간은 뭐 병 걸린다고 그런 식으로 써 있어요. 이거 보면은 그래도 얘는 오가닉 밸리라고 좀 유명한 좀 비싼 우유예요. 요거가 지금 얼마냐? 1.8리터인가요? 1.89리터 해프 갤런에 그래도 한 6불 정도 하니까 그래도 좀 비싼 거예요. 뭐 이런 거 2불짜리 이거 뭐야 4리터에 2불 막 이런 거보다는 3불인가? 뭐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쓰잖아요. 자기네는 항생제 쓰지 않았고 합성 호르몬을 쓰지 않았고 나쁜 그 제초제를 쓰지 않았고 주에 뭐 유전자 조작된 풀을 먹이지 않았다. 이렇게 썼잖아요.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좋은데 이런 거를 잘 알고 먹어야 돼요. 울트라 패스처라이즈보다 좋은 거는 패스처라이즈보다 좋은 거는 로우 밀크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알려드릴 게 있어요. 이 우유를 보면은 호모나이즈라는 말에 써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어디 있을까요? 여기에 보면 호모지나이즈드라는 말이 써 있는 게 보시죠. 호모지나이즈. 이 호모가 뭐예요? 그 균일한 거잖아요. 균일화한 거예요. 균일화한 거. 이거는 또 패스처라이즈밖에 안 했네. 얘는 그래도 이게 질이 나쁜 우유인데도 불구하고 울트라 패스처라이즈를 안 했어. 뭐 순환이 빨리빨리 되나 보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좋은 우유는 아니에요. 호모제나이즈드 이게 뭐냐면 우유를 먹을 때 목 넘김이 좋으라고 원래 우유는 지방층하고 우유하고 분리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유를 만들고 나가지고 오래되면 이 위에 이렇게 그 지방층이 하얗게 떠요. 얘도 그렇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쏟잖아요? 그럼 우유가 안 나와, 처음에는. 위에 지방층이 있어서. 그거를 크림탑이라고 하는데, 옛날 어떤 우유, 좋은 우유를 보시면은 그 우유병 위에 이렇게 하얗게 우유 그 지방이 떠 있는 거, 크림을 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기계 방식으로 잠깐만요. 기계로 얘를 이 위에 떠 있어야 될 기름을 그 지방을 크림을 기계로 어마어마하게 세게 흔든 거예요. 뭐 큰 통이겠죠. 이렇게 작은 통 안에. 그걸 어마어마하게 세게 흔들면 뭘 발견했냐? 몰레큘, 그 분자 구조가 부셔지면서, 그러니까 분자 구조를 부실 때까지 아주 강하게 흔들면 분자 구조가 깨진 틈으로 그 지방이 와서 섞이는 거예요. 그러면 마실 때 우유 분자에 지방이 껴있으니까 부드럽잖아요. 그리고 오래 여기다가 이렇게 선반에다가 놔둬도 위에 크림이 뜨는 현상이 발생하지가 않는 거야. 근데 그 크림이 사실 되게 좋은 크림이거든요. 이렇게 풀을 먹은 소일 경우에 오메가3가 아주 풍부한 좋은 크림인데 그런 것들을 다 믹스해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게 몸에 좋으냐 안 좋으냐라는 거는 논쟁이 있어요. 그런데 뭐든지 자연 상태가 좋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비자연적으로 몰레큘 그 분자 구조를 깨면서 지방을 넣어가지고 먹이는 게 그게 몸에 그렇게 건강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를 미국에서 고를 때, 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는 그런 표기가 다 안 돼 있는 게 좀 흠이지만 고를 때 중요한 거는 이 살균 방식에서 너무 멸균 쪽으로 가면 효과를 다 볼 수 없고요. 살균에서도 최소한 살균을 안 한 방식이 좋고 그 다음에 패스처라이즈, 그 다음에 울트라 패스처라이즈. 패스처라이즈 한 거는 그 유통기한이 2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주 안에 소비를 해야 되고요. 울트라 패스처라이즈는 한 달 반, 길게는 2달까지 우유가 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가 이 풀을 먹고 자랐느냐. 그래스페드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스를 먹었다. 땅에 있는 풀.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에 풀을 못 먹여가지고 콩을 먹여요. 원래 소는 콩을 못 먹게 돼 있어요. 얘네들은 그레인 그런 곡물류를
이런 소들은 창조되면서 그런 거를 못 먹게 창조된 동물들인데 거기를 사료로 부셔가지고 사료로 강제로 먹이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안 좋아. 그게 오메가6라는 비만 물질을 발생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풀을 먹은 소에서 나온 우유냐? 그 건강하게 해를 받느냐? 그러니까 프리 레인지 그 풀어놓고 방목해서 키웠느냐? 그 다음에 살균은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에 호모지나이즈가 됐느냐? 이렇게 막 했느냐? 크림 탑이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미국도 한국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뭐 이렇게 빨간 거는 홀밀크 이거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고 이렇게 2%는 저지방 우유 퍼센티지를 그러니까 fat 그 지방을 2%만 낮추고 다 빼버린 거예요. 이 지방 빼는 거 비만에 도움이 될 거라고 해서 했는데 사실은 풀을 먹고 자란 소에서 나온 지방이 오히려 살을 빼는데 도와준다는 그 연구 결과가 나온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생기고도 있어요. 제가 중요한 거 몇 가지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호르몬 같은 거 안 쓰고 뭐 GMO 같은 거 안 썼다 이런 거 중요하고 오가닉으로 했느냐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목초지에서 키웠느냐 풀을 먹여서 키웠느냐 한국은 목초지에서 풀어놓지는 못하고 풀을 먹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풀값이 워낙 비싸서 사료를 먹인다고 하는데 그래도 풀을 먹이고 키우는 우유가 있어요. 이렇게 풀을 먹였느냐? 패스처레이즈는 사실은요 겨울에는 안 나와요. 겨울에 나온 우유는 이것도 사라져요. 그 다음에 살균을 어떻게 했느냐? 또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죠? 호모나이즈를 했느냐? 흔들어가지고 몰레큘을 부스트를 했느냐? 그 정도 알고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유 고르는 것도 상당히 까다롭죠? 먹거리가 많이 망가져서 그래요. 좋은 먹거리를 만들면 되는데, 저희가 소를 직접 키워가지고 짜먹으면 제일 좋은데, 안 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나마 애들한테 먹일 거면 그 정도 상식으로 알고 먹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또 다음에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